1세대 커버드 콜은 상승이 제한되지만 하락 방어가 우수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의 커버드 콜인 QYLD, S&P 500의 커버드 콜인 XYLD가 유명하고요. 국내 대표 상품으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2세대 커버드 콜은 상승 참여가 제한되는 기존의 1세대를 보완했죠. 제피나 JPQ처럼 상승에 부분 참여를 하고 옵션 매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하락 방어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3세대는 기초지수의 상승을 보다 더 잘 참여하기 위해 대부분 기초 자산의 추종률을 90%까지로 설정하고 대부분 데일리 커버드 콜 방식을 통해 10%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들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커버드 콜 ETF의 규모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대부분 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형으로 운용하는 3세대 커버드 콜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가 핫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경우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2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 가장 규모가 큰 ETF는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플러스 7% 프리미엄을 더 주는 상품이죠. 즉 배당률을 7%나 더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이 있는데요. 출시 일자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장기간의 데이터를 검증해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의 자료를 보면 항상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초지수를 딴 내용인데요. 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고 현재 출시된 상품은 이를 추종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저도 운용사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연락했지만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ETF가 그렇진 않지만 몇몇 기초 지수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위처럼 구글 창에 검색을 하시면 S&P 글로벌이라는 사이트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긴 기간인 10년간의 테스트도 가능한데요. 기초 지수가 처음 산출된 일자로부터 차트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커버드콜 버전의 기초 지수들을 보면 전부 여기 표기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기본 타미당이 있고요. 3% 프리미엄의 타미당 1호, 7% 프리미엄의 타미당 2호, 그리고 10% 프리미엄의 코덱스 상품, 마지막으로 최근 출시한 타이거의 데일리 상품까지 모두 기초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지수들 전부 이렇게 숫자로 된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ETF 출시 일자인 2023년도 그 훨씬 이전의 데이터부터 검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의 기초지수가 2016년으로 데이터가 비교적 짧은데요. 이 기간에 맞춰서 동일 기간 검증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성과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을 의미하는 MDD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방식인 타미당 3호가 기초지수보다 더 좋은 MDD를 보였지만 이 정도 수치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평균 수익률 부분에서 당연히 기초지수를 능가하는 건 없었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 배당률입니다. 이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TR 지수인데 연평균 수익률보다 배당률이 더 높은 종목들이 보이죠. 바로 기초 지수와 타미당 1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ETF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초 지수의 성과를 통해 배당 성장률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률을 주면 결국 자산의 총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세대의 커버드콜의 수익률이 더 안 좋다는 것이고요. 이 커버드콜의 방어력 또한 대체로 더 좋지 않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QYLD와 같은 1세대 커버드콜은 옵션 매도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하락 방어가 잘 되는 건 맞는데 3세대 커버드콜은 이 점에서는 예외죠. 지금부터는 오늘의 영상 핵심 내용인데요. 3세대 커버드콜이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초 기준으로 최초 시작 지점인 2023년 7월에 타미당 본주와 타미당 2호를 각각 1억치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일반 계좌에서의 예시이고요. 각각 월별 배당액에 따른 배당금이 있을 텐데 타미당 본주의 배당금이 모자른 만큼 매달 매도를 통해서 속칭 자가 배당 전략으로 배당금을 타미당 2호만큼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미당 2호부터 보겠습니다. 주가와 배당금 모두 조금씩 증가했고요. 약 1년 반이라는 해당 기간 동안 총 배당금은 세전 1,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최종 평가 금액도 당연히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타미당 본주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배당금이 2호보다 비교적 적죠. 따라서 타미당 2호의 배당금 수준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옆에 매도 주수라는 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엔 총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표를 이렇게 같이 두고 비교해보면 매월 배당금의 합계에서 타미당 2호만큼 본주를 맞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달도 이 배당의 합계가 타미당 2호의 배당금보다 더 적게 배당받는 일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타미당 본주의 경우 수량이 거의 1000주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그냥 그 ETF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금을 보시면 무려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배당의 수준은 똑같은데 최종 평가금이 오히려 본주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어떤 투자가 더 좋은 방법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의문점이 남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가배당 전략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죠. 계속 수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냐는 것과 절세계좌나 세금에서 더 불리하진 않은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달 매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도하면 수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타미당 본주의 매도 주수가 최초 3개월 수준에 비해 마지막 3개월에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바로 ETF 가격 자체가 올라서 많이 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는 1개, 2개 정도만 팔아도 이 배당금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죠. 배당 성장의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타미당 2호의 경우 데이터상 배당 성장이 없거나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역성장을 해야 맞고 타미당 본주는 8% 이상 배당 성장을 하죠. 이를 투자의 연차별로 수치를 대입해서 보면 13에서 14년 차부터는 오히려 순수 배당금 또한 타미당 본주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턴 매달 일정 부분 매도하지 않아도 타미당 2호보다 오히려 큰 배당금이 나오죠. 그런데 잠깐 타미당 2호도 여태 주가가 잘 오르지 않았냐고요? 해당 기간 동안 환율이 상승해서 착시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세 계좌도 보겠습니다. 홀 옵션 매도 수익으로 발생한 배당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타미당 본주는 커버드 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절세 계좌에서도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타미당 본주에는 15.4%를 세금으로 매기고 타미당 2호는 전부 비과세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타미당 본주의 매도 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따라서 배당 합계 금액이 더 커졌죠. 세전 기준으로는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타미당 본주는 1억 1000만원이 남아있고 타미당 2호는 1억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도 커버드 콜이 본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매매 차익과 배당의 세금 측면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방식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적용하고 있는데요. 매매 차익의 경우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 더 작은 것에 대해 15.4%를 과세하고, 배당금의 경우 현금 분배금과 과표 증분 중 더 작은 것에 15.4%를 과세합니다. 가끔 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3월 12일에 매수를 했으면 과세 기준가가 1,886원입니다. 근데 배당락일 하루 전일이 다음 날인 3월 13일이라고 가정하면 과세 기준가가 1,794원으로 더 떨어져 있죠. 따라서 과세 기준가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과표 증분이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분배금이 9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이 과표 증분이 더 작으니까 계산하면 0으로 나오죠. 즉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매매 차익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결국 매도를 통한 매매 차익이든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든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면 똑같이 내야 할 거고, 세금을 면제받는 상황이면 둘 다 면제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 커버드콜의 세금 관련해서는 정말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50번 영상, 이 썸네일의 제목을 봐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커들은 바로 자가 배당의 심리적 불안정성인데요. 매달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마련하는 건 정신적인 노동과 스트레스가 꽤나 큰 행위일 겁니다. 하지만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타미당 본주의 경우 최종 평가 금액이 1억 1,400만원인데 타미당 2호는 평가 금액이 1억 700만원 수준입니다. 1년 반 만에 여러분이 700만원의 수수료,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1년간 5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커버드콜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1년간 1억에 500만원 차이라면요, 연간 수수료가 5%나 차이 난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3세대 커버드콜이 다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상품을 보면 하락 방어가 기초 자산에 비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타이거 상품은 비교적 방어가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상승 구간에서의 성과를 보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은 기초자산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보고 하락 방어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파생형 상품들이 순정 상품보다 언제든 결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또한 그를 대변하고 있죠. 따라서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2세대, 3세대 커버드콜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타미당과 이 ETF에서 파생된 타미당 2호 상품을 예시로 커버드콜 상품이 기초자산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이 영상이 단지 유용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